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요 소철가의 소철, 요 소철 중에서도 소철 앞에 메디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이렇게 학명에 이런 메디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메디아 소철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아 소철이나 소철은 두 나무 모두 다 암수가 딴 그루입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암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또 수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가 딴 그루인데 문제는 이 메디아 소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암나무가 수나무로 변하기도 하고 수나무가 암나무로 변하기도 한다는 성전환을 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메디아 소철이라고 합니다. 이 메디아 소철, 이 메디아 소철이라고 하는 이 소철은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철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메디아 소철은 원산지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죠. 호주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동쪽 지방에 이 메디아 소철이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메디아 소철은 호주 지방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소철은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비롯해서 일본에도 살고 있고 타이완에도 살고 있고 중국의 동남쪽에도 남동 쪽에도 많이 살고 있는 자생지가 있는 나무가 바로 소철인데 요거는 메디아 소철은 오스트레일리아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두 나무 아주 비슷한데 우선 두 나무는 키가 서로 다릅니다. 메디아 소철은 자라는 키를 보면은 키가 보통 3m에서 6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6m 정도 자라는 늘푸른 상록수죠. 요거 열대식물입니다.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메디아 소철은 열대식물이고 메디아를 뺀 소철은 아열대식물이죠. 아열대지방의 식물이고 이건 열대지방의 식물인데 이 나무는 늘푸른 상록수이면서 키가 작다 해서 작은 키 나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소교목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메디아 소철은 높이가 3에서 6m 정도 자라는 것에 반해서 거기에 비해서 소철은 그 높이가 1m에서 4m 정도 그 정도로 키가 좀 작게 자란다. 그래서 두 나무 모두 다 늘푸른 상록수도 똑같고 작은 키나무 소교목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줄기에서 중심줄기라고 하죠. 우리 중심줄기라고 하는 원줄기에서 가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여기서 가지들이 쭉쭉쭉쭉 뻗어서 나오는데 이 나무는 가지가 없이 줄기 하나만 딱 있고 줄기의 끝부분에서 잎이 이렇게 돌려서 끝부분에만 많이 달려있는 이러한 형태의 마치 우산을 편 것 같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소철인데 메디아 소철도 같습니다. 메디아 소철도 같아서 이렇게 줄기가 있고 중심이 되는 기본 줄기인 원줄기가 있고 원줄기에서 가지가 나오질 않는다. 가지가 나오지 않고 원줄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잎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 모양은 소철이나 메디아 소철이나 똑같다 하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나무는 잎에서 차이가 납니다. 메디아 소철은 잎을 보면은 잎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잎의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나가 이것이 잎 하나, 또 옆에 이렇게 하나가 잎 하나,
또 여기도 이렇게 잎 하나, 이렇게 잎이 있는데 이러한 잎에는 작은 잎들이, 이렇게 작은 잎, 소엽이라고 하는 작은 잎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서 이렇게 깃골로 달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깃골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우상복엽이라고 합니다. 우상복엽을, 이런 우상복엽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의 길이가 90cm에서 최고 230cm까지 잎이 아주 크다 하는 것이 바로 메디아 소철이죠. 그래서 이 메디아 소철의 잎 하나가 최고 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3m가 된다. 2m가 넘는다 그 말이죠. 2m가 넘는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철 앞에 메디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메디아 소철인데, 거기에 비해서 메디아를 뺀 앞에 메디아라는 말을 빼버린 소철, 이 소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거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50에서 150cm. 그래서 최고 길이도 1.5m 밖에 크지를 않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소철이죠. 소철은 최고 1.5m인데 반해서 메디아 소철은 1.5m가 아니라 2.3m. 그래서 이 길이가 훨씬 크다. 그래서 잎을 보면 잎이 훨씬 더 길다 하는 것이 바로 메디아 소철입니다. 그리고 요게 작은 잎 하나, 요것을 작은 잎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 중심축이 있죠. 중심축이 되는 요것을 한자로는 이렇게 엽축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 부분을 엽축이라고 하고, 요것을 잎줄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줄기에서 이렇게 잎이 달리는데, 요 작은 잎 하나, 여기에서 여기 끝에까지의 요 작은 잎 하나의 길이가 최고 26cm까지 되는 것이 바로 소철 앞에 메디아를 붙여서 메디아 소철은 26cm인데 반해서, 거기에 반해서 요 소철은 26cm가 아니라 20cm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작은 잎의 길이가 20cm로, 최고 길이도 20cm로 짧은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메디아를 뺀 소철인데, 앞에 메디아가 붙으면은 그 길이가 26cm로 길다. 그래서 요 작은 잎의 길이도 길고 잎 전체의 길이도 긴 것이 바로 소철 앞에 메디아를 붙여주는 거죠. 소철 앞에 메디아를 붙여주고, 그리고 요 두 나무는 요 잎의 뒷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뚜렷한 차이가 나서 요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면서 털이 없고 여기 잎의 뒷면이 옆에 잎의 가장자리, 여기 요 부분이죠. 요 잎의 가장자리 요 부분이 뒤로 말리지 않는다. 뒤로 말리지 않고 털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소철 앞에 메디아를 붙여준 메디아 소철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소철, 그리고 우리 화분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이 소철은 잎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잎의 뒷면이 뒤로 말리게 되면서, 말리다 보니까 여기 요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잎의 뒷면에는 갈색 털이 아주 많이 촘촘하게 많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에 메디아를 뺀 소철인데, 메디아 소철은 털도 없고 뒷면에 털도 없고 움푹 파이지도 않고 가장자리가 뒤로 말리지 않는다. 그래서 잎의 뒷면을 보면 금방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디아 소철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암수가 딴 그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숫꽃이라고 하는 숫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또 이쪽에 가서 암꽃이 피는 나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꽃이 피는 나무와 숫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숫꽃을 우선 자세히 보면은 요 기둥처럼 생긴 요 길이가 20에서 37cm로 기둥처럼 이렇게 큰 꽃이 숫꽃이 피게 되는데 요 숫꽃에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요게 이렇게 보이는 요거가 바로 요게 바로 홀씨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홀씨잎 요거를 작은 홀씨잎 소포자엽이라고 합니다. 요것을 한자로는 이렇게 요것을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을 작은 홀씨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소포자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숫꽃에 있는 작은 홀씨잎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요게 다 하나하나가 모두 작은 홀씨잎 소포자엽인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암꽃이라고 하는 요 꽃에서는 보면은 이 포자엽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비해서 요 소포자엽에 비해서 이것이 크기 때문에 요것을 대포자엽이라고 합니다. 요 한 개를 대포자엽이라고 하는 이러한 암꽃에서는 대포자엽이라고 하고 숫꽃에서는 소포자엽이라고 하는데 요 소포자엽의 작은 홀씨잎에 요 암꽃에서는 대포자엽인데 요것을 큰 홀씨잎이라고 하죠. 큰 홀씨잎이라고 하고 여기 숫꽃에서는 작은 홀씨잎이라고 하는데 요 홀씨잎의 뒷면을 보면 요게 뭐가 알 같은 것이 타닥타닥 붙어 있는 동그란 것들이 보이는데 요것을 바로 홀씨 주머니라고 합니다. 홀씨 주머니라고 하고 작은 홀씨 주머니라고 하고 요것을 한자로는 소포자낭이라고 합니다. 낭자가 주머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포자낭들이 보면은 소포자옆 작은 홀씨 아래쪽에 작은 홀씨 주머니들이 이렇게 무슨 벌레가 알을 놓은 것처럼 많이 있는 이러한 상태로 요 숫꽃 이삭이 숫꽃 이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것을 수배우채는 이러한 작은 홀씨 잎의 작은 홀씨 주머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는 큰 홀씨 잎 속에는 배주라고 하는 미씨가 들어있게 됩니다. 요 속에는 포자엽 속에는 포자엽 그러니까 큰 홀씨 잎 요 큰 홀씨 잎 속에는 배주라고 하는 미씨가 들어있는데 그 미씨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익기 시작을 하는데 요 익는 색깔이 어두운 갈색으로 익게 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초록색 부분이 나중에 왜 점점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색으로 변한다 하는 것이 바로 소철 앞에 메디아를 붙여서 메디아 소철인데 거기에 비해서 메디아를 뺀 소철은 갈색으로 익지 않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익는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하게 붉은색의 열매 껍질이라고 하죠. 열매 껍질이라고 하지 않고 한자로는 이렇게 씨앗 껍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외종피라고 하는 것이 이 빨간색 부분인데 외종피라고 할 때 이 종자는 바로 이 씨앗을 뜻하고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의 껍데기다 그런 뜻이고 그 껍데기가 바깥에 있다 해서 외종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겉씨 껍질이라고 하고 겉씨 껍질이 붉은색으로 익는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익게 되는데 메디아 소철은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시작을 해서 갈색으로 익는다 하는 어두운 갈색으로 익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의 원주민들은 이 열매를 식용을 했다고 합니다. 식용을 하는데 요 열매에는 녹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녹말을 채취해서 식용으로 그러니까 밥 대신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밥 대신에 요것을
요것을 식용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호주의 원주민들은 요것을 식량으로 이용을 해서 먹었는데, 문제는 요 열매는 독성분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독성분이 아주 강해서 간에 치명적인 간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치명적인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열매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요 열매에서 독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그 독성분을 제거한 다음에 요 열매를 식용으로 밥 대신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열매는 함부로 우리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서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간 손상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독성분이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원주민들은 그 독을 빼내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바로 요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디아 소철인데, 요 열매는 그렇게 약으로도 쓰고 먹기도 하고 그런 열매인데, 이 나무는 불에 아주 강한 나무죠. 불에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호주 지방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이 나무는 다 타버리겠죠. 다 타버리고 요 줄기만 남게 되는데, 불에 타고 나서 이 줄기만 남은 요 줄기에서, 불에 타고 난 요 줄기에서 바로 요 새싹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타더라도 끄떡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그러한 불에 강한 나무가 바로 이 메디아 소철이고, 이 메디아 소철은 이렇게 암수가 딴 그루이지만은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메디아 소철은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게 되면 이렇게 암꽃이 피던 나무가 내년에 보면 숫꽃이 피기도 하고, 숫꽃이 피던 나무가 갑자기 내년에 암꽃이 피기도 한다 하는 이러한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메디아 소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